여러분, 제발, 이제부터는 아침에 그냥 맹물만 드시지 마세요.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이것 하나만 물에 타서 드시면 굳어버린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치솟던 혈당이 기적처럼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다정한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제가 매일 아침 직접 챙겨드리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에만 의지하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몸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비책은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1,000원짜리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약통보다 더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집 주방에 숨어 있었죠.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눈물을 보이시던 70대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평생 당뇨와 뱃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딱 일주일만 실천하시고는 180까지 치솟던 혈당 수치가 90으로 뚝 떨어졌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딱딱하게 굳은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뱃살을 빼고 혈당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이 마법 같은 가루의 정체와 가장 효과적인 황금 비율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건강한 노후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무리 적게 먹고 열심히 걸어도 우리 몸은 그대로일까요? 밥 양을 줄여보고 몸에 좋다는 채소만 먹어봐도 뱃살은 여전하고 혈당 수치는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자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 세포는 아주 말랑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포들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살짝만 눌러도 탱탱하게 튀어 올랐지만 지금은 꼬집어 보면 자국이 한참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 그리고 혈관 속 세포들이 다 이렇게 굳어버린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방에 있는 환풍기가 기름때에 찌들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환기를 하려 해도 영희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세포가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가 먹은 영양소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몸속 노폐물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갈 곳 없는 당분들이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치솟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되지 못한 당분들은 결국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뱃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병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지 못하면 건강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 건강입니다. 의사 선생님, 소금은 신장에 나쁘다고 하던데 정말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정제된 나쁜 소금을 과하게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살아있는 질 좋은 소금입니다. 우리 몸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신장이 더 무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미네랄 공급은 꽉 잠긴 수도꼭지를 열어주듯 우리 신장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럼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기적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이 소금물 한 잔이 우리 세포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과 미네랄은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자극합니다. 쉽게 말해 잠겨있던 세포의 문을 똑똑 하고 두드려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이제부터는 아침에 그냥 맹물만 드시지 마세요.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이것 하나만 물에 타서 드시면 굳어버린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치솟던 혈당이 기적처럼 잡힙니다. 자,
그럼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말랑하게 만드는 기적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 한 잔입니다.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 그리고 혈관 속 세포들이 다 이렇게 굳어버린 것이죠. 이런 상태를 병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해도 근본적으로 이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지 못하면 건강은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눈물을 보이시던 70대 아버님이 생각납니다. 평생 당뇨와 뱃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딱 일주일만 실천하시고는 180까지 치솟던 혈당 수치가 90으로 뚝 떨어졌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아무리 적게 먹고 열심히 걸어도 우리 몸은 그대로일까요? 밥 양을 줄여보고 몸에 좋다는 채소만 먹어봐도 뱃살은 여전하고 혈당 수치는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본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자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 건강입니다. 의사 선생님, 소금은 신장에 나쁘다고 하던데 정말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딱딱하게 굳은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뱃살을 빼고 혈당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이 마법 같은 가루의 정체와 가장 효과적인 황금 비율까지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건강한 노후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결과 갈 곳 없는 당분들이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치솟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되지 못한 당분들은 결국 지방으로 변해서 우리 뱃살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제된 나쁜 소금을 과하게 드시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살아있는 질 좋은 소금입니다. 우리 몸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신장이 더 무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적절한 미네랄 공급은 꽉 잠긴 수도꼭지를 열어주듯 우리 신장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방에 있는 환풍기가 기름때에 찌들어 굳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환기를 하려 해도 연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세포가 딱딱하게 굳으면 우리가 먹은 영양소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몸속 노폐물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에만 의지하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 몸을 10년 더 젊게 만드는 비책은 마트에서 흔히 보이는 1,000원짜리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약통보다 더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집 주방에 숨어 있었죠. 젊었을 때 우리 세포는 아주 말랑말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세포들은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우리 피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살짝만 눌러도 탱탱하게 튀어 올랐지만 지금은 꼬집어 보면 자국이 한참이나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다정한 의사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제가 매일 아침 직접 챙겨드리는 아주 특별한 비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이 열리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당분들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뱃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68살의 김정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아침마다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서 소파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먹는 양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도 허리둘레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죠. 여사님은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줄 알고 늘 자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아침마다 소금 한 꼬집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집안일을 한참 해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기뻤던 건 꽉 끼던 치마 허리가 헐렁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세포가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뱃살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당분들이 세포 안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뱃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활동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68살의 김정희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여사님은 아침마다 집안일을 조금만 해도 숨이 차서 소파에 주저앉기 일쑤였습니다. 먹는 양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도 허리둘레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죠. 여사님은 본인이 게을러서 그런 줄 알고 늘 자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아침마다 소금 한 꼬집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집안일을 한참 해도 예전처럼 숨이 차지 않게 된 것이죠. 또 한 분, 76살의 박영수 어르신 사례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수십 년간 만성 피로와 높은 혈당 수치 때문에 늘 투석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사셨습니다. 당뇨 수치가 180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박영수 어르신께도 저는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180이었던 혈당 수치가 90까지 내려왔습니다.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니 손발저림도 사라지고 눈앞이 흐릿하던 증상도 싹 개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공원을 1시간씩 산책해도 지치지 않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을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속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아침 소금물 한 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굳어버린 어르신들의 몸을 다시 젊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박지훈 원장이었습니다. 소중한 어르신들, 오늘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5가지 기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에너지가 넘치고 뱃살이 쭉 빠지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당분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세포가 딱딱해지면 이 당분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혈액 속엔 설탕이 넘쳐나는데 정작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세포는 쫄쫄 굶고 있는 셈이죠.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남은 당분을 억지로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마구 뿜어내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바로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도 뱃살만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아침 소금물은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활활 타오르니 뱃살은 저절로 빠지고 기운은 펄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장을 보호하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입니다. 많은 분이 소금은 신장에 나쁘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나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질 좋은 소금물은 오히려 피를 맑게 걸러줍니다. 끈적했던 피가 소금물을 만나 매끄러워지면 우리 신장이 피를 걸을 때 힘이 훨씬 덜 듭니다. 신장의 역과 부담을 줄여주니 오히려 신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적은 호빵맨처럼 퉁퉁 붓던 얼굴이 사라지고 피부에 광이 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붓고 손발이 무거우셨죠? 이건 세포 밖에 물이 고여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소금물은 이 밖으로 새어나온 물들을 세포 안으로 다시 쏙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면 꽃이 피듯 세포 속에 물이 꽉 차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맑은 광채가 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삭신이 쑤시는 만성염증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이유 없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욱신거리는 건 세포 속에 쌓인 쓰레기, 즉 노폐물 때문입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은 이 쓰레기들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 신선한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몸속 청소가 깨끗하게 되니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긋지긋한 변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힘이 약해져서 변이 딱딱해지고 밀어내는 힘도 부족해집니다. 소금물은 장벽을 자극해서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변비약 없이도 매일 아침 기분 좋게 황금변을 보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금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절대 피해야 할 소금이 있습니다. 바로 마트에서 흔히 보는 뽀얗고 하얀 정제염, 일명 맛소금입니다. 이건 미네랄은 다 빠지고 오직 짠맛만 남은 소금입니다. 이런 소금은 우리 몸의 균형을 깨뜨릴 뿐 세포를 살리는 약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박지훈 원장이었습니다. 소중한 어르신들, 오늘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3번째 기적은 호빵맨처럼 퉁퉁 붓던 얼굴이 사라지고 피부에 광이 나는 것입니다. 어머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붓고 손발이 무거우셨죠? 이건 세포 밖에 물이 고여 있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소금물은 이 밖으로 새어나온 물들을 세포 안으로 다시 쏙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면 꽃이 피듯 세포 속에 물이 꽉 차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맑은 광채가 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금물,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4번째는 삭신이 쑤시는 만성염증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이유 없이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욱신거리는 건 세포 속에 쌓인 쓰레기, 즉 노폐물 때문입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은 이 쓰레기들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 신선한 영양분을 채워줍니다. 몸속 청소가 깨끗하게 되니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일어난 기적이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을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손주들과 공원을 1시간씩 산책해도 지치지 않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 한 잔이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5가지 기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눈 크게 뜨고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에너지가 넘치고 뱃살이 쭉 빠지는 효과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속의 당분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세포가 딱딱해지면 이 당분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혈액 속엔 설탕이 넘쳐나는데 정작 에너지를 만들어야 할 세포는 쫄쫄 굶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 5번째는 지긋지긋한 변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힘이 약해져서 변이 딱딱해지고 밀어내는 힘도 부족해집니다. 소금물은 장벽을 자극해서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변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변비약 없이도 매일 아침 기분 좋게 황금변을 보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남은 당분을 억지로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마구 뿜어내는데 이 인슐린이 하는 일이 바로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도 뱃살만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아침 소금물은 세포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 활활 타오르니 뱃살은 저절로 빠지고 기운은 펄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속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아침 소금물 한 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굳어버린 어르신들의 몸을 다시 젊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또 한 분, 76살의 박영수 어르신 사례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수십 년간 만성 피로와 높은 혈당 수치 때문에 늘 투석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사셨습니다. 당뇨 수치가 180 아래로 내려가질 않아 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2번째는 신장을 보호하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입니다. 많은 분이 소금은 신장에 나쁘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건 나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질 좋은 소금물은 오히려 피를 맑게 걸러줍니다. 끈적했던 피가 소금물을 만나 매끄러워지면 우리 신장이 피를 걸을 때 힘이 훨씬 덜 듭니다. 신장의 여과 부담을 줄여주니 오히려 신장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박영수 어르신께도 저는 아침 소금물 한 잔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180이었던 혈당 수치가 90까지 내려왔습니다.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니 손발 저림도 사라지고 눈앞이 흐릿하던 증상도 싹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소금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땅바다에서 얻은 천일염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둘째는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온 핑크솔트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미네랄이 가득해서 아주 건강합니다. 셋째는 소금을 고온에서 구워 독소를 뺀 용소금입니다. 맛이 깔끔하고 흡수가 빨라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소금 한 꼬집씩 집어넣는 거 사실 참 번거로우시죠? 자칫하면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드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그라인더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소금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라인더가 참 잘 나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준비하시고 그 위에서 딱 한 바퀴만 가볍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양의 미네랄이 물에 녹아납니다. 귀찮게 숟가락 꺼내실 필요도 없고 양 조절도 완벽합니다. 젊은 의사인 저 박지훈이 제 부모님께도 꼭 챙겨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편해야 오래 하시고 오래 하셔야 효과를 보시니까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비싼 보약 찾지 마시고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이 보물 같은 소금을 오늘부터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이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100배가 되는지 박지훈 원장만의 황금 비율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박 원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에 대해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셨죠? 그런데 어르신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박지훈 원장이 우리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마음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소금물 마시는 황금 비율과 주의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지금 종이와 펜을 준비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에 대해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 먹으셨죠? 그런데 어르신들,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추천드리는 소금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땅바다에서 얻은 천일염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둘째는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온 핑크솔트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미네랄이 가득해서 아주 건강합니다. 셋째는 소금을 고온에서 구워 독소를 뺀 용소금입니다. 맛이 깔끔하고 흡수가 빨라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젊은 의사인 저 박지훈이 제 부모님께도 꼭 챙겨드리는 방법입니다. 간편해야 오래 하시고 오래 하셔야 효과를 보시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가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소금 한 꼬집씩 집어넣는 거 사실 참 번거로우시죠? 자칫하면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드실 수도 있고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비싼 보약 찾지 마시고 우리 집 주방에 있는 이 보물 같은 소금을 오늘부터 꼭 활용해 보세요. 잠시 후에는 이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가 100배가 되는지 박지훈 원장만의 황금 비율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박 원장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특별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 그라인더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소금 알갱이가 들어있는 그라인더가 참 잘 나옵니다. 아침에 물 한 컵 준비하시고 그 위에서 딱 한 바퀴만 가볍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항상 일정한 양의 미네랄이 물에 녹아납니다. 귀찮게 숟가락 꺼내실 필요도 없고 양 조절도 완벽합니다. 먼저 소금물을 마시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과 미네랄을 밖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아주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소금물 한 잔은 메마른 논바닥에 내리는 담비와도 같습니다. 비어있는 위장을 지나 전신세포로 미네랄이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느려지니 꼭 공복을 지켜주세요. 다음은 비율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종이컵 한 잔 정도인 200ml의 물을 준비해주세요. 물 온도는 우리 몸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입안 점막이 다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딱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라인더를 쓰신다면 물 위에서 딱 한 바퀴만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마셨을 때 약간 짭조름하네? 하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니 욕심내지 마세요. 자, 이제 마시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소금물은 천천히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셔야 합니다.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될 뿐만 아니라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한 잔을 다 마시는데 적어도 1분 정도는 투자하세요. 내 몸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운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마신 뒤에는 20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세포가 이 귀한 미네랄과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오늘 하루 일정을 생각하며 여유를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비율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종이컵 한 잔 정도인 200ml의 물을 준비해주세요. 물 온도는 우리 몸 온도와 비슷한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라고 너무 뜨거우면 입안 점막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아주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소금물 한 잔은 메마른 논바닥에 내리는 담비와도 같습니다. 비어있는 위장을 지나 전신세포로 미네랄이 가장 빠르게 흡수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흡수가 느려지니 꼭 공복을 지켜주세요. 먼저 소금물을 마시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과 미네랄을 밖으로 계속 내보냅니다. 첫째로,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투석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 혼자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드시고 계신 약물이나 치료 과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올바른 방법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다시 젊어질 준비 되셨나요? 여기에 소금을 딱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만약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라인더를 쓰신다면 물 위에서 딱 한 바퀴만 가볍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마셨을 때 약간 짭조름하네 하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니 욕심내지 마세요.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오늘 배운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반드시 아침 공복에.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셋째,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굴리며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어르신들의 몸은 일주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건강해지는 길은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그 정성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시는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소금물은 천천히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셔야 합니다. 입안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될 뿐만 아니라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한 잔을 다 마시는데 적어도 1분 정도는 투자하세요. 내 몸의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운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겁니다. 둘째로,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화장실을 평소보다 더 자주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몸속에 나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라, 왜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렵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청소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면 그건 몸에 맞지 않거나 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중단하시고 며칠 쉬었다가 소금량을 아주 조금으로 줄여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박지훈 원장의 따뜻한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셋째로, 욕심은 금물입니다. 빨리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부터 소금을 듬뿍 넣거나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주 연하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법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하는 안전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하는 안전 가이드입니다. 첫째로, 현재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특히 투석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절대 혼자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드시고 계신 약물이나 치료 과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화장실을 평소보다 더 자주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몸속에 나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라, 왜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렵지?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청소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심하게 붓는다면 그건 몸에 맞지 않거나 양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중단하시고 며칠 쉬었다가 소금량을 아주 조금으로 줄여서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욕심은 금물입니다. 빨리 건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처음부터 소금을 듬뿍 넣거나 하루에 여러 잔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주 연하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강법입니다. 어르신들, 건강해지는 길은 서두른다고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그 정성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올바른 방법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소금물 한 잔으로 다시 젊어질 준비 되셨나요? 잠시 후에는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박지훈 원장의 따뜻한 마지막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자,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오늘 배운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반드시 아침 공복에.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만. 셋째,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굴리며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어르신들의 몸은 일주일 만에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 몸 돌볼 시간은 없으셨죠.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아침 5분만 선물해 주세요. 건강은 비싼 보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런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어르신들은 충분히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이 드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박 원장, 나도 시작할게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우리 어르신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단체 채팅방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저 박 원장이 진심을 담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더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오늘 영상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에 박 원장, 나도 시작할게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며 우리 어르신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단체 채팅방에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저 박 원장이 진심을 담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엔 더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